유한 킴벌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발표를 할 때 시선을 어디에 모아야 될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많이 오셨다고 듣긴 했는데 이렇게 넓게 퍼져 계실 줄은 제가 몰랐고요. 네. 더구나 지금 시각이 딱 그 시간이에요. 네. 모든 분들이 쉬는 시간에 나가서 네이버와 다음을 검색하시고 계신 이 시간에 바로 제 발표를 배정해 주신 주최 측에 정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제 발표가 좋지 않더라도 익스큐즈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유한 킴벌리에서 한 13년 정도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인사에서 근무한 지는 이제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사례는 조직 문화가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런 엄중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와주셨겠지만 그다지 독특하거나 독창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유니크하고 실제 실행에서 좀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신다면 저로서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유한 킴벌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제 발표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한 킴벌리가 사회적인 평판상으로는 특히 인사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게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의 기업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존경받는 기업을 지금 10년째 탑3 안에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랑 같이 랭크되어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라든가 또는 현대자동차나 이런 회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저희 회사 규모는 순매출 1.5조 그리고 전 직원이 한 1700명 조금 넘는 중견 규모의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 규모를 생각을 하시고 유한 킴벌리 회사의 조직 문화가 지난 1971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한 킴벌리는 사업장은 서울 테헤란로에 본사하고 죽전에 저희 R&D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센터 그리고 세개 공장에 세 개 장소에 있는 공장들 그리고 스마트워크 센터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요. 유한 킴벌리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한 킴벌리가 도대체 뭘 만드는 회사입니까? 나무만 심는 회사가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많이 알려진 것처럼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고 하는 캠페인을 19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지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정정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뭐냐면 유한 킴벌리는 나무를 목재로 만들어서 남는 자투리인 이 껍질과 가지치기한 그 내용물을 가지고 펄프를 만들어서 그 펄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종이 제품, 위생용 종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가 들어가 있는 사업 부문은 가정용품, 여성용품서부터 전체 매출의 한 2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수출까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류에 민감하고 생활 필수품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소비자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임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고생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유한 킴벌리가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지금 앞에 한 장의 장표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사회책임 경영이라고 해서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990년대 이제 평생학습 그리고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가지고 저희가 혁신 경영이라고 얘기를 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인간 중심 경영 그리고 2010년 넘어와서는 가족 친화 경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조직 문화 그리고 이제 조직원들이 제안을 하고 그것을 경영진에 받아들여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이 조직 문화 자체도 인사제도 자체에도 이러한 인간 중심 경영 그리고 가족 친화 경영의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유한 킴벌리는 2011년에 현 대표이사 체제를 가지고 가면서 새롭게 비전하고 미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본적으로 사회책임 경영 그리고 뉴 비즈니스 모델 개발 그리고 사회문화 변화 주도라는 이 세 가지 축에 있어서
각각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그 중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숲과 사람의 공존이라든가 공유가치 창출, 그리고 스마트워크 경영들이 2020년까지 사회적인 문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유한 킴벌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방점을 찍어야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제도에도 이런 철학을 녹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모델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한 킴벌리 사회 평판인데요. 인사에 계신 분들이 항상 듣는 질문이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유한 킴벌리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조직 문화가 가져오는 것들이 무형의 자산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과라든가 이런 평판, 그리고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시는 신입사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경력사원들이 저희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라봤을 때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묻어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인사 제도를 만들거나 제도를 운영할 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직문화 변화를 주도한 인사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회 그리고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한 킴벌리가 가진 인사 제도가 여러분들 회사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여타의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만의 독특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기존 회사들이 많이 운영하는 것들인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고 도입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문화의 영향력은 기업의 성과, 만족도, 그리고 평판, 요 세 가지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평판 같은 경우는 매출과 소비자들이 그 기업의 제품을 선택할 때 신경 쓸 수 있는 매출액과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그 회사에 지원하는 대학생 또는 경력자들이 그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같은 경우는 실제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회사, 자기 회사를 사랑하느냐, 그 조직에 몰입해서 일을 하느냐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매출액, 영업이익이라는 성과로 나타나지 않나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한 킴벌리가 가져왔던, 운영해왔던 조직 문화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사제도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평생학습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은퇴 준비할 때까지 지원하는 그러한 인사제도를 꾸미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만 이 제도가 최근 한 5년간 빵 하고 터져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가 71년에 설립된 회사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러한 철학을 갖고 만들어져 왔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쌓아져서 지금 앞에 보는 것처럼, 앞에 보고 계신 제도처럼 큰 틀로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그래서 지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한 킴벌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제도 자체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유한 킴벌리가 조금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기존의 제도가 뭐 사회적인 트렌드라든가 또는 구성원의 순간적인 니즈를 반영을 해서 갑자기 만들어지고 또는 경영진이 바뀌면서 이런 것 좀 해보고 싶어 라고 얘기해서 만들어졌다가 참여자가 없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파일럿 프로를 만들고 운영을 해서 제도화시키고 그것을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밀고 나가서 한 20년간 진행했다라는 점이 조금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생애 주기 맞춤형 인사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뜯어서 살펴보면 저희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년 전에 처음 시작한 재택근무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유한 킴벌리는 스마트 워킹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많이 가지고 계시는 뭐 시차 출퇴근제라든가 뭐 변동벼석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재택근무 제도입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1년에 여러 구성원들께서 실제 이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시차 출퇴근만으로는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가임기 그리고 자녀가 어린 여직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이 부분을 검토를
착수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파일럿으로 본사에 계시는 5분을 대상으로 3개월에 걸쳐 6개월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이 파일럿이 성공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그래서 제도로 기한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4년이 지난 현재로 보면 이 재택근무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연간 한 상시로 한 4명에서 5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택근무 저희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신 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한 10% 정도 이상이 항상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는 뭐 남자분들도 2분 계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파일럿 세션을 운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팀리더 1분, 그리고 남성 1분, 그리고 여성 3분을 해서 총 5분이 그 파일럿 6개월 동안 진행을 하셨고, 대상자 본인뿐만이 아니고 그 팀리더도 같이 참여를 해서 피드백을 주시고, 이 제도가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될 것인가 확인을 좀 해달라 피드백을 받아서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남자분 2분이 들어가 계시고 여성분 2분이 이 재택근무 제도를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재택근무가 좀 더 많이 확산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따 따로 나오겠지만, 저희가 스마트워크 센터를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재택근무가 그다지 의미가 없고 집 근처에 있는 스마트워크 센터 가서 근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성, 인사제도의 지속성, 컨시스턴시라고 얘기하는 지속성 부분에서 유황킴벌리가 제도를 만들 때 어떤 제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파일럿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만약에 그게 좋다고 판명이 되면 될 때까지 계속한다 라는 점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했는지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근무제도 중에 많이 알려진 것들이 이제 4조 2교대라든가 아니면 4조 3교대 근무제도 이런 것들을 생산직은 가지고 있고요. 4조 2교대는 조는 4개고 하루에 12시간씩 2개 조가 근무하십니다. 4일이라고 4일 쉬시거든요. 네, 그래서 16일 동안 8일이라고 8일 쉬시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제도고요. 지금 저희가 시차 출퇴근 제도를 처음 실시한 게 1994년입니다. 그래서 벌써 한 22년 정도 됐고요. 시차 출퇴근 제도는 아침 8시,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침 7시부터 가능했고요. 지금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때 출근하신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근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 8시에 출근을 하겠다고 하신 분 같은 경우는 5시에 퇴근하시면 되고요. 7시에 출근하시는 분은 4시에 퇴근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이 머시거나 그런 분들은 빨리 오셔서 근무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퇴근하시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러한 시차 출퇴근 제도는 저희가 초기에는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4-5분 정도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저 당시에 회사를 다니지 않아서 유황킴벌을 다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저희 부서에도 2명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전체 조직원의 한 10%에서 한 20%가 유동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한 달 단위로 운영이 되고 한 달 기간을 이제 신청을 해서 리더가 승인하면 무조건 그 기간 내에 기간 동안은 원하시는 시간에 출퇴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제도를 저희가 22년째 하고 있고요. 이런 제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직의 현장 출퇴근 제도와 마찬가지로 쌓여서 지금까지 좀 더 폭넓게 운영이 되고 범위가 넓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에 사례로 보여드린 이 장표처럼 기존의 제도를 한번 만들면 이걸 없애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없애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만들 때 굉장히 신중해야겠죠. 네, 그 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시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도는 도입을 좀 꺼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진 거 말고 예를 들어 코어 타임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도입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야 전체적으로 코어 타임제를 실시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반드시 근무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회사 실정에도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번 도입하면 오래 갈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사 담당자로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때 좀 조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에 계신 분들이라 잘 아시겠지만 직원분들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느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제도는 이렇게 있는데 위에 상사나 다른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거든요.
일찍 퇴근하라고 야근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부장님은 저기 앉아서 근무하고 계시고 네, 그 밑에 차장님도 근무하고 계시는데 대리인 내가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결국 본인의 행동으로 나오는 조직 문화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한 킴벌리는 그러한 점 때문에 한 번 만든 제도를 없애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서 그걸 활성화될 때까지 만들어 놓고 그 믿음이 쌓여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11년도까지 아마 저희가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 비율이거든요. 지금은 다 100%라 따로 조사는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본사에는 거의 한 40% 정도가 여성분들이시고 뭐 지금도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한국 평균보다 2배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네. 저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육아휴직 사용률 복귀 비율 처음에 보시면 복귀 비율은 100%인데 사용 비율은 굉장히 낮잖아요. 저희도 처음에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용률이 적고요. 눈치 보시고 쉽지 않으신데 제도가 꾸준히 운영이 되고 이 노하우와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게 조직원들이 아시죠. 잘 아세요. 아, 써도 되는구나. 저기 썼는데 왜 우린 못 써요? 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걸 방관하고 있으면 이게 조직 문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많이 사용을 하게 되시고 지금은 누구나 100%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금 뭐 매번 뭐 육아휴직을 한 20-30분씩 가시기 때문에 매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리소스를 대느라고 이제 인사가 채용 담당하시는 분이 되게 힘들어 하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기 2011년까지는 실제로 가족 친화 관련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쉽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가면서 이 사용률을 높이고 이것을 인터넷이나 팀리더 교육을 통해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부감 없이 리더들이 받아들이고 본인이 그냥 받아들이게 이런 상황에 내가 오겠구나 나의 그 팀 멤버가 이제 육아휴직을 가시겠구나 내가 그럼 리소스를 어떻게 될지 고민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문화가 될 수 있게 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네. 인사제도의 특성상 경험이 축적되고 쌓이고 문화화되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유한 킴벌리가 생각하는 조직 문화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쌓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가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오피스하고 스마트 워킹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고 문의를 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제도 자체도 실제로는 조직 구성원들의 니즈를 많이 반영을 했고 그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고 지금도 계속 고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5층에 있는 접견실 옆쪽에 있는 그린웨이 라운지라는 곳이고요. 저희는 이곳을 미팅 장소, 근무하는 장소, 그리고 타운홀 미팅 같은 대규모 회의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여기서 이제 이번 주군요. 이번 주 화요일 날 행사를 진행했는데 보통 이 장소 안에 한 150분에서 200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자를 지금처럼 빼곡히 놓고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회의를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포럼을 진행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장소가 하나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자체가 저희가 추구하는 플렉서블 스페이스의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여기에 설명하는 장표에 제가 넣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스마트 워킹 시스템, 스마트 워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실제 시장 환경이 저출산 고령화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하고 업무의 환경 변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워킹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회사에서 뭐 구글 독스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스카이프나 다양한 그 IoT 또는 뭐 ICT 기기를 통해서 실제 회의 문화라든가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카톡으로 회의를 하시고 의사결정도 카톡으로 하시는 것처럼 실제 우리 옆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 때문에 조직원들이 느끼는 바뀌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직 문화를 진화시키고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결국
문화사랑 조직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시도해서 조직이 좀 유연하고 협업을 추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회사가 이제 사람 하나 뽑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해서 협업을 하고 성과물을 낼 것인가가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이런 스마트 워킹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추진 목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조직 문화 그리고 행복한 일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비전 2020이라고 해서 20년까지 추구해야 될 저희 목표를 설정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 문화와 조직 쪽에서 효율성을 추구하자, 정말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자라는 걸 기반 모토로 했습니다. 즉 Great Place to Work이라고 하는 일을 하기에 최적화되는 회사, 일을 위해서 조직이 도와주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가 돼야겠다. 제도상으로 또는 시스템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이것들의 하나가 큰 축으로 보면 유연한 시간, 유연한 공간, 유연한 자원이라고 하는 세 개의 플렉서빌리티로 저희가 요약을 했습니다. 즉 플렉서블 스페이스, 플렉서블 타임, 그리고 플렉서블 리소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고요. 유연한 시간은 아까 인사제도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뭐 사조 교대조라든가 현장 출퇴근제, 시차 출퇴근 제도 같은 것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영업에 계신 분들은 영업이 한 150분 정도 되시는데 그 중에 100명은 현장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 초에 잠깐 본사에 들어오시고 나머지는 댁에서 출근하시는 그런 시스템을 1990년대부터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시차 출퇴근제도 마찬가지로 9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 유연한 공간, 플렉서블 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릴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워크센터, 변동좌석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본사가 테헤란로에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테헤란로에 임대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네, 거기 땅 한 평 갖기가 정말 소원이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비싼데요. 저희 회사도 그쪽을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한층 늘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모이는 시간에만 모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회의실이 텅 비어 있거나 자리에 앉아 있지 않거나 한 시간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그러면 이걸 스마트 워킹을 해서 좀 개선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제도로 만들어서 그리고 실제 인테리어를 뜯어 고쳐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설명드릴 유연한 자원, 플렉서블 리소스 같은 부분은 실제 조직 운영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팀 간의 사일로도 발생을 하고 없는 사람을 가지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해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인사 제도 그리고 실제적인 물리적인 변화를 통해서 기업 문화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 두 가지로 접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기업 문화를 위한 이 플렉서블 스페이스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새로운 기업 문화는 소통과 연결, 협업, 혁신 창의, 일과 삶의 조화, 환경 친화가 다 있어야겠다라고 굉장히 거창하게 목표를 세웠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잡혔는지는 2020년이 돼봐야 저희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부는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저희가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워크를 추구하자라고 해서 개방형 그리고 유연한 사무 환경 그리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 모바일 오피스를 구현하고 모성보호 공간 그리고 스마트 워크센터, 에코 업무 환경 등을 조성하자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2011년부터 파일럿을 6개월간 하고 역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회사가 아주 폐쇄적인 사무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큐비클이라고 하는 지금 흑백으로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큐비클에 자기 영역을 갖고 나의 영역이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의 영역을 갖고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일하고 계신 이 분들이 저희 영업사원들이신데 영업사원들이 이제 월 말에 마감하러 들어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탁자를 놓고 거기서 야근을 하면서 일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아날로그적이죠. 저희가 얘기할 때 아날로그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서로 보지 않고 칸막이 되어 있고 소통하기도 어려운 그런 공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본사에 인원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한 800명 정도 계시는데요. 본사에 5개층, 지금은 이제 6.5개층 쓰지만 6.5개층에 800명 정도 계시는데 이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사원 좌석은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은 46%이고요. 그 다음에
회의실은 한 53%, 그리고 임원 좌석은 35%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즉, 저희가 조사원을 사원들 중에 이제 층마다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30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시간대 이 좌석이 어디가 비었는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달간 지금 보신 것처럼 조사를 했고요. 한 달 동안 조사를 한 걸 가지고 저희가 평균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볼만 하겠다.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자리는 분명히 있고 공간은 뭐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하시고 회의실도 없다고 하는데 실제 자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마트 워킹을 하게 돼 있고요. 이 조사를 통해서 조사 결과를 내미니까 아무도 뭐라고 못 하시죠. 네, 해야겠죠.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스마트 워킹 시스템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 자리가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2011년에 시작을 했고요. 2011년에 5층을 기본으로 시작을 해서 한 층 한 층씩 한 달마다 공사를 해서 2011년 말에 본사의 전체 인원이 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게 됐습니다. 즉 사원 본인은 자기 자리는 없어요. 그냥 그날 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런 자리에 저렇게 간단한 칸막이만 있는데 거기 앉아서 그냥 근무하시면 되고 자기 물품은 자기 캐비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비넷에 넣고 거기서 노트북을 꺼내서 아무 자리나 앉아서 쓰실 수 있고요. 사용하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모든 자리에 인터넷 라인 그리고 무선 인터넷은 다 되어 있고 전원선도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노트북을 다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프린터 같은 거는 최근에 ICT 기술이 워낙 잘 발달을 하다 보니까 굳이 이 자리에서 프린터를 했다고 이 프린터를 다른 층 가서 못 뽑는다 이런 게 아니고 층 내에 프린터기 하나만 있으면 여기서 프린터가 거기서 그냥 제 사원증 찍고 그냥 프린터 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뭐 죽전에 있는 스마트워크 센터 가서 해도 되고 뭐 군포에 있는 스마트워크 센터 가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는 스카이프 같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현재 출근해 있는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회의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실시는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의 기반은 굉장히 문명화된 2기, 카카오톡을 비롯한 문명화된 2기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변동좌석제를 할 때 원칙으로 세웠던 건 40%대밖에 안 되는 좌석 점유율을 80%로 늘리자 라는 게 기본 목적이었고,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전체 정원이 80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좌석을 80%만 만들었습니다. 대신 나머지 공간을 다 회의실로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이 부족하다고 항상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회의실로 만들고 사원 좌석은 뭐 임원도 포함입니다. 임원 좌석까지 포함을 해서 전부 다 80%, 전체 정원의 80%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했을 경우에 실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석 점유율은 한 뭐 78%에서 80% 정도 항상 상시로 보면, 그러니까 온타임으로 같이 비교를 해놓고 보면 항상 그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매년 자리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 조사를 한 달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원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회의실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같이 만들었어요. 허리 아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스탠딩 회의실도 만들고 스탠딩하게 업무할 수 있는 업무 공간도 만들었고요. 층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중해서 일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방해받지 않고 일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없다. 왜냐면 너무 노출이 돼 있어서 나의 옷차림도 신경 쓰이고 저기 내 바로 앞에 앉아있는 부문장님도 신경 쓰이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저희는 보드 멤버인 부사장님급 아니면 뭐 전무님 같은 경우도 항상 제 앞에 앉으시거나 이런 식으로 앉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없으시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주변에 안 가려고 그러죠. 그 주변에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저런 집중 업무 공간이라는 곳을 각 층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집중 업무 공간에 들어가서 근무하실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텔레컨퍼런스 룸이라고 시끄럽게 회의를 하실 분들은 각자 들어가서 회의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간단하게 1명, 2명이 회의하실 분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테리어를 리뉴얼 해가면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회의 공간을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만들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들을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모여서 회의할 수 있게, 그리고 마주칠 때마다 만나서 얘기하고 협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저희가 스마트 워킹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인사를 하고 가볍게 스몰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큐비클로 쌓여 있는 사무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 팀, 우리 본부, 우리 부문이 아니면 같은 층이라도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회의실도 각자 쓰는 회의실에 따로 있고, 프린터기도 공용이 아니고 우리 부서 거 또는 뭐 우리 부문 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저희는 한 층에 프린터기 한 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공간에 프린터기가 저기 뒤에 딸랑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도 가급적이면 프린트물 들고 오지 말고 PDF로 보내거나 하라고 회의문화 개선 프로젝트도 같이 했었거든요. 즉 모든 것들을 이제 집중해서 만들므로써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접촉 시간, 공간을 많이 만들었고, 이것 자체가 회사의 좀 더 수평적인 문화 그리고 협업을 강조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웨이 라운지고요. 이쪽에 가변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최대 한 200명까지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년 진행되는 반기나 분기마다 진행되는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임원회의를, 열린 임원회의라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임원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 특강과 함께 이 그린웨이 라운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모여서 여기서 특강도 듣고 회사의 경영 정보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 이제 열린 임원회의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아침에 진행을 했고요. 한 보통 80분에서 한 120분 정도, 청강생까지 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소통할 수 있게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뭐 각 층마다 실제로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발표도 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는 라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캔틴 외에 이런 라운지가 있어서 여기 앉으신 분들이 서로 자유롭게 얘기를 한다거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5층에 창의 공간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지금 뭐 빈백이나 탁구대나 또는 뭐 저희 그 사커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가자는 사커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포럼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것 등 공간을 좀 더 창의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플렉서블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회사로서는 좋은 점이 참 많죠. 외부에 워크샵 장소를 따로 빌려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코스트 세이빙도 가져올 수 있고요. 네. 실제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회사 외부에 나가서 많이 했던 행사를 내부에서 함으로써 그 행사의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많이 와서 보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좋은 공간 활용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 이제 가임기에 계신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까 육아휴직을 많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저희가 느티나무 그늘방이라고 여성분들만 쉬실 수 있는 휴게실을 각 층마다 가지고 있어요. 공장에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워크 센터에도 있고, 그리고 본사에도 뭐 6.5개층 쓰는데 거기도 다 각각 있거든요. 이거를 한 3년 전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더 들어서 의견을 듣고 침대도 갖다 놓고, 그리고 안마기라든가 이런 것도 갖다 놓고, 그래서 항상 쉬실 수 있게, 비밀번호는 남성 사원들은 모르고 여성분들만 알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각 층마다 각자 자리에 임산부 우선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똑같은 스마트 워킹 하는 공간이지만 창가 쪽에 양지 바르고 볕이 잘 들어오는 그 공간에 저렇게 임산부 우선석이라고 해서, 실제로 저 자리가 왜 임산부 우선석이냐면 저 자리는 책상의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책상 자체가 약간 배가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앞이 좀 이렇게 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시기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발 받침대도 따로 있고 발을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놔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임산부 우선석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임산부가 아닌데 거기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리가 편하다고. 근데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허리가 아파서 이 높낮이를 조절하고 싶은데 되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실제 이 밑에 보이는 것처럼 임산부 우선석이 아니더라도 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책상으로 점차 바꿔가고 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실시를 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전체 스마트 워킹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플렉서블 스페이스의 하나의 스마트 워크 센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군데 맨 처음 구축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우들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반, 그리고 경기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반 되시더라고요. 본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가장 많이 사시는 곳이 분당하고 죽전 이쪽에, 거기에 한 150분 사시고, 군포나 과천, 안양 이쪽에 한 150분 사시고, 나머지는 서울 쪽에 사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군포 스마트워크센터, 그리고 죽전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꾸며서 실제 출근이 어려우시거나 뭐 어디 출장 가실 일이 있을 때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2년 전부터 좀 더 의견을 듣고 확장을 해서 스마트워크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저희가 영업 거점이 있습니다. 뭐 광주나 대구, 김천, 그리고 부산 뭐 이런 곳들의 확장 거점에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공장 안쪽으로 온다거나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해서 스마트워크 센터를 만들고 실제로 구정 연휴라든가 신정 때 또는 여름 휴가 때 굳이 남들과 똑같이 차에 밀려서 사람에 밀려서 내려가지 말고 그 전날 또는 전전날 가서 근무를 하시고 명절 보내고 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스마트워크 센터를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근무하는 것 자체는 성과랑 연관이 되어 있지 이것 자체가 뭐 면대면 업무를 한다고 성과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져서 연말연시에 스마트워크 센터가 불이 나서 자리가 없다고 연락 오시는 경우도 이제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스마트워크 센터, 저희 죽전에 R&D 센터랑 같이 있는 스마트워크 센터고요. 지금 앞에 여기 사진에 있는 분이 저희 영업 부문장이신데 집이 이 근처이셔서 가끔 여기서 근무하십니다. 네. 여기 군포에 있는 곳이고요. 군포에는 기존에 저희가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이제 충주로 이전하면서 물류센터 겸 스마트워크 센터로 교육 장소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산 영업지사 안에 마련된 스마트워크 센터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유한킴벌레가 인사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큰 틀로 보면 유한킴벌레가 지난 40년간 가져왔던 성과 그리고 조직원들의 만족도 그리고 레퓨테이션 세 가지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스마트워크 센터 같은 경우 스마트 워킹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2013년에 직무 몰입도 인게이지먼트 서베이를 해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 대비로 조직 몰입도가 증가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지원해주고 있고 우리 회사는 사원들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전략과 목표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 회사 업무 관련 정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의사소통이 잘 되고 공유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믿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유한킴벌리가 인사제도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인사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키 테이크어웨이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6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직 문화를 조직원 중심, 조직원들이 제안하는 제도를 회사가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실천을 해서 문화로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추진의 명확한 목적 수립 그리고 지속적인 실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회사의 비전 그리고 가치와 어느 정도 연계가 돼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스마트 워킹 시스템은 저희가 조직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가족 친화라는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 안에 있는 전략적 방향성 2가지의 가장 큰 축이 되고요. 그리고 CEO의 의지, 임원 리더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조직 구성원의 니즈를 얼마나 반영을 해서 그 부분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변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느냐 이게 가장 큰 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곳에 기반이 되는 게 ICT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라든가 와이파이라든가 무선이라든가 하는 것들 메신저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걸 도입하기가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접근을 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이러한 인사제도를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이 가능한 제가 아는 지식이 일천해서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